안녕하세요. 오늘은 추가로 이제 이 스티브 잡스의 이제 네 번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스티브 잡스 이제 당연히 이제 미국의 IT 업계 이제 성공의 아이콘인데 이 사람이 혼자 성공했을 리가 없죠. 이 사람의 이제 만난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 사람이 영향을 받습니다. 뭐 나중에 뭐 경영 기법이라든가 사람을 다루는 법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거래처의 사장들 상대하면서 이 사람들 통해서 이제 막 배운 것들이 또 있어요. 근데 어찌됐건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중요했던 인물, 스티브 잡스와 이제 함께 일했던 가장 중요한 인물은 이제 워즈니악이라고 하는 이제 인물이 있습니다. 사실상 이 두 사람이 다른 친구의 차고에 가서 물건을 만들면서 그 허름한 차고에서 물건을 만들면서 계약을 따내고 팔아내면서 뭐 일반 그냥 길거리 있는 사람들한테 파는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밑바닥에서 시작을 한 겁니다. 그게 애플의 시작이라 보시면 됩니다. 아주 완전 전형적인 밑바닥에서 시작을 해서 성공을 하게 된 그런 회사다. 처음부터 삐까뻔쩍한 건물이 있고 투자자가 막 몰려들고 했던 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어떤 회사가 이제 애플이 되겠습니다. 자, 뭐 시작은 이렇습니다. 이제 워즈니악이 사실은 이 스티브 잡스보다 한 2년 정도 선배예요. 근데 어떤 인물이었냐? 이제 뭐 여전히 뭐 이제 졸업을 하고 휴렛 패커드에 나중에 이제 취업도 하는데 너무 뛰어난 엔지니어입니다. 천재적인 엔지니어예요. 근데 이 사람의 약점이 뭐가 있냐? 물건은 너무 잘 만들어. 근데 이 물건이 나중에 세상에 어떤 파급력을 끼칠 것이며 이게 얼마만큼 영향이 클 것인지에 대한 시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업성이 전혀 없었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물건만 그냥 만드는 인물. 그리고 전형적인 순수한 공학도. 아마 공대생들 많이 상대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어요. 공대생들이 굉장히 생각보다 어려운 공학 공부하니까 막 복잡할 것 같죠. 근데 되게 단순하고 심플하고 사실 팩트 중심을 보통 얘기를 해요. 공대생들 보통 그렇습니다. 단순합니다. 막상 인간관계에 있어서. 워즈가 그랬고요. 거짓말을 자기는 한 적이 없었다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뭐 농담이나 이런 걸 빼고는. 근데 스티브 잡스는 사실은 성공을 위해서는 적절한 거짓말도 하던 이제 그런 인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티브 잡스는 성공 상승 욕구가 굉장히 컸던 인물이었고 이 워즈는 스스로 말하기를 자기는 그냥 월급쟁이로 조용히 살고 싶어 했다. 물건만 만들고 싶은 물건만 만들면서 그냥 그러고 살고 싶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거래 수완이라든가 영업 능력도 없었고 근데 이게 모든 것들을 스티브 잡스가 이제 밑바닥에서부터 다 읽어냅니다. 뭐 물론 스티브 잡스도 어느 정도 물건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었지만 실제로 천재적으로 물건을 이제 만들어냈던 인물은 이제 워즈라는 사람이 되겠다. 차고에서 함께 시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워즈가 이제 어떤 사람이었냐? 심지어 뭐 이런 일화도 있습니다. 피아노 메트로놈 아실 거예요. 이렇게 딱딱딱딱 치면 이제 박자 재는 거. 근데 이게 시한폭탄 소리가 똑같다라는 거를 알게 돼서 배터리를 연결을 해서 점점 더 빨리 움직이게끔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친구의 사물함에 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사물함 접근했는데 이게 딱딱딱딱 하는데 시한폭탄 터지는 소리가 들리니까 이 친구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도망가서 경찰서에 이제 신고를 했고 이게 워즈의 장난인 게 걸려서 이제 정학 처분받고 감옥에까지 하루 가게 되는 또 하루 감옥에 있는 동안에 또 기계를 만들어서 옆에 있는 그 죄수가 이 쇠창살을 잡을 때 감전이 되게끔 어떤 그런 기계 장치를 만드는 혹은 뭐 친구가 주사위를 던지면 주사위 몇이 나면 또 감전이 되게끔 만드는 뭐 이런 장난을 막 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스티브 잡스가 이 워즈에 대해서 주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대신에 워즈는 어떤 사람이냐? 연애도 하나 못하고 그냥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웃사이더였어요. 근데 이 스티브 잡스가 얘는 정말 쓸만한 사람이구나라는 걸 간파하는 식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워즈에게 다가가서 함께 이러이러한 걸 만들어 보자 라는 것을 이제 시작하고요. 결국에는 이제 어떤 게 이제 이 사람들에게 그 자신감을 주게 됐느냐? 당시에 미국에 지금도 있습니다. AT&T라고 해서 이제 그 전화통신 회사예요. 그래서 미국에 이제 그 주식을 여기다 투자를 하면 배당금이 많이 나오기로 유명한 이제 그런 회사입니다. 막 폭등을 하거나 이제 폭락을 하는 그런 회사는 아닌데 배당금을 많이 주는 이제 그런 주식 회사예요. 근데 이 AT&T의 이제 전화 원리를 이 사람들이 파악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또 이제 시사점이 있어요. 공학 기술을 막 공부를 하거든요. 이 스티브 잡스랑 이제 그 워즈가. 근데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공학 기술을 이제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나라처럼 이유 없이 그냥 이거 해야 돼서 수학하고 이거 해야 돼 하면서 막 물리 공식 이게 아니라 실제 눈에 보이는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공부를 합니다. 이게 사실은 바람직한 자세인 거죠. 필요하니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한 결과 이 AT&T의 전화기의 주파수의 특정 대역을
잡아서 연결할 수 있는 기계가 있으면 공짜로 전화를 사용할 수 있겠구나. 이제 줄을 넘어가면서 회선을 연결해서 줄을 넘어가는 그 통화까지도 공짜로 통화할 수 있겠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게 당시에 이제 1960년대입니다. 10대 시절. 그래서 그 기계를 실제로 워즈니악이 만들어냅니다. 그러고 이 만든 기계를 놓고 이제 물건을 팔려고 하는데 또 이제 둘 사이에서도 대화를 오가다가 이제 워즈는 사업성이 없다 했죠. 그래서 이런 게 진짜 물건이 팔려? 이런 유치한 게 물건이 팔릴 것 같아 하면서 $50 내놔도 팔릴까 말까 이럴 것 같은데 스티브 잡스가 딱 이럽니다. 아니야, $150도 팔려. 내 말을 믿어. 내가 영업을 뜰게 해가지고 정말 학교에 몰래 이제 학생들에게 이게 불법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그래서 물건을 팔아보기 시작하니까 진짜 팔리는 겁니다. $150에도. 그리고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들한테 팔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한 번은 어떤 일을 경험을 하냐면, 결국에는 그 어떤 아저씨들한테 이제 팔려고, 얘는 아직은 10대예요. 스티브 잡스랑 그 친구가. 아직은 이제 그 청년인 거죠. 청소년인 거죠, 청소년. 다가가서 이런 게 있습니다 해서 보여줬더니 이 아저씨들이 놀라가지고 이제 뒷골목에 같이 이동을 하다가 총을 겨누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면서 그 물건 내놔. 우리 돈 줄 거 없어 하면서 그 신기한 물건만 우리한테 넘겨. 이렇게 해가지고 협박을 당하고 이제 뺏긴 일이었습니다. 충격적인 사건이 총 맞아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경험하고 나서 이 두 사람이 회고하기를 너무 기뻤다. 놀랍죠, 반응이. 너무 기뻤다. 그러면서 우리의 제품이 얼마든지 이렇게까지 심지어 협박을 당할 정도로까지 팔릴 수 있다는 것을 자신감을 우리가 얻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드디어 이 차고에서 만드는 물건을 조금씩 팔기 시작하면서 애플사의 시작이 이제 시작되게 됩니다. 놀라운 일하죠. 그래서 그 이후에 있는 어떤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또 다음에 추가로 이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